Accordingly, I have directed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o take the action necessary to defend the dollar against the speculators. I have directed Secretary Connally to suspend temporarily the convertibility of the dollar into gold or other reserve assets, except in amounts and conditions determined to be in the interest of monetary stability and in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안녕하세요. 브로게나의 행복한 호텔을 꿈꾸는 파이어족 스테이션 운영자 랍샷입니다. 오늘은 트럼프는 왜 비트코인을 비축하려고 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편입하겠다는 기사를 많이 보실 겁니다. 여기서 전략적 비축 자산은 국가나 조직이 경제적, 정치적 또는 안보적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통화가치의 안정성, 국가 안보 또는 장기적인 자산 보존과 같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 중인데요. 지금까지는 금,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미국 달러, 유로, 엔 같은 외환을 보유했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기축자산에 편입시키겠다라고 작년 당선 전부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미국은 비트코인을 기축자산에 편입시키려 할까요? 우리가 먼저 이런 미국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닉슨 쇼크로 촉발된 달러 중심의 경제 시스템과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그 전에 근본이제와 돈의 역사부터 공부해야 비로소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의도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돈의 역사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돈이 없을 때는 사람들은 서로 필요한 물건을 물물 교환으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교환은 쉽지 않았죠. 예를 들어 사과를 가진 사람과 고기를 가진 사람이 서로 필요하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물교환 경제에서는 만일 100종의 각기 다른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구매자와 판매자는 4,950가지 서로 다른 교환율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만일 거래되는 상품이 1,000종이라면 499만 9,500가지 서로 다른 교환율을 고개하듯이 다뤄야 할 것이다. 그걸 어떻게 다 안단 말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금, 은, 소금 같은 상품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고 현재에도 많은 상품화폐들이 거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교도소에서 담배를 물건으로 구매한다든지 베네수엘라나 옛날의 독일 같은 경제가 붕괴하여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국가들은 자국의 화폐 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휴지나 식료품, 심지어는 벽돌로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상품화폐를 사용하면서 그 중에서 금은 희소하고 내구성도 강하고 휴대하기도 편리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불편해하기 시작했고 16세기 영국에서는 금 세공업자가 금을 휴대하기 편리하게 금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 금고도 만들었죠. 그러다가 금 대신 보관증을 주면서 사람들은 이 보관증만을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또 생기실 겁니다. 이 금 보관증 같은 종이 쪼가리를 어떻게 사람들이 믿게 되었을까? 이 부분도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의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법의 고든 껍데기와 달러와의 가치는 우리의 공통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 가치는 조개 껍데기나 종이의 화학적인 구조, 색상, 형태 속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해 돈은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심리적 구조물이다. 그것은 물질을 마음으로 전환함으로써 작동한다. 하지만 왜 그것이 성공했을까? 비옥한 눈을 쓸모없는 별법의 고든 껍데기 한 줌과 기꺼이 바꿀 사람이 대체 어디 있을까? 혹은 왜 우리는 겨우 색칠한 종이 몇 장을 받자고 기꺼이 햄버거를 뒤집고 보험도 팔고 못된 아이 3명을 봐주는가? 사람들이 기꺼이 그런 일을 하려 드는 것은 자신들의 집단적 상상의 산물을 믿기 때문이다. 신뢰는 온갖 유형의 돈을 주저하는 데 쓰는 원자재이다. 앞에 부유한 농부가 재산을 팔고 별법의 고든 껍데기 한 자를 받아서 다른 지방을 여행을 갔다고 하자. 그는 그곳의 사람들이 별법의 고든 껍데기를 받고 기꺼이 쌀과 집과 밭을 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따라서 화폐란 상호화폐 신뢰 시스템의 일종이지만 그저 그런 상호화폐 신뢰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이 고안한 것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효율적인 상호 신뢰 시스템이다.
이 책에서 설명한 별봅의 고든 껍데기를 앞서 말한 금이나 금 보관증 또는 현재 사용하는 지폐로 바꿔본다면 왜 금 보관증을 사람들이 믿고 쓰게 됐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 세공업자들은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관된 금보다 더 많은 보관증을 발행해 이자를 받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금보다 보관증을 초과 발행하면서 뱅크런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영국 왕실은 오랜 전쟁으로 금화가 떨어졌는데 신박한 금 세공업자의 사업을 보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상의 돈을 발행해 금 세공업자에게 금 보유량의 3배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는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때 현재의 은행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 시대는 영국이 현재의 미국처럼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도 영국의 이 시스템을 사용했고 이때를 금본위제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는 각국의 화폐 가치가 일정량의 금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은 금 가치 기준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그 금본위제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각국의 금 보유량이 경제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화폐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에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은 보유한 금보다 훨씬 많은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그때 경제위기가 발생했고 금본위제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시작했고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오랜 전쟁으로 유럽은 황폐해졌지만 미국은 자기 땅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고 유럽의 전쟁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경제가 번영했고 미국은 전세계 금 매장량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금과 달러의 환율을 고정시키고 국제통화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브레튼 우즈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것이 확립되었고 이는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금본위제를 끝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국가의 화폐는 미국 달러의 고정 환율로 고정되고 미국은 금 1온스당 35달러의 가격으로 유지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1970년대 초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석유 파동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고 냉전시대 소련과의 군비 경쟁을 치르면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야 했고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은 달러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금을 보유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 1971년 8월 15일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달러 금 연동제도를 폐지하고 달러 가치를 시장 가치에 따라 결정하는 변동 환율제로 전환했습니다. 이로써 브레튼 우즈 체제는 붕괴되었고 현재 국제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 된 변동 환율제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모든 약속을 그때부터 깬 것입니다. 전 세계 화폐는 미국 달러를 신뢰한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가치가 유지되고 미국은 금괴 보유량에 관계없이 훨씬 더 많은 달러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따라 자국의 화폐를 금으로 뒷받침하지 않고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는 인공적으로 자국 화폐의 가치에 대한 신뢰를 구축했고 사람들은 이제 지폐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이처럼 금이나 은과 같이 실제 자산으로 뒷받침하지 않는 신용화폐라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닉슨 쇼크 이후 미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어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를 비롯한 주요 자원이 달러로 거래되면서 페트로 달러 체계가 확립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무제한적으로 달러를 발행하면서 인플레이션과 미국 부채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33조 달러를 넘어섰고 매년 그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신용화폐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많은 국가가 달러 의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미국은 러시아를 달러 결제막 즉 스위프트 코드에서 퇴출하자 러시아는 독립적인 지급 결제 플랫폼을 검토했고 원유 수출을 위안화나 유로화로 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달러를 우회하기 위한 암호화폐를 출시할 계획을 밝혔으며 자국 기업의 무역 대금 결제에 비트코인 사용을 허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은 초기에는 비트코인을 규제하려고 노력했지만 현재는 이 비트코인을 단순한 디지털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의 대안이자 미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비트코인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전략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은 달러와 함께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많은 국가들은 달러를 벗어나려 하고 있고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을 사용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디지털 결제 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디지털 위안화 같은 자국 디지털 화폐를 통해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하면 새로운 경제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축하면 기존 화폐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의 무제한 발행이 초래한 인플레이션과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새로운 준비자산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비트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기존 화폐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디지털 혁명입니다. 미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달러 중심의 시스템을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격변하는 변화 속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은 스캠이고 폰지 사기고 미국 규제하면 망할 것 같고 곧 없어질 것 같고 영으로 수렴하고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이렇게 비트코인은 위험한 자산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닉슨 쇼크가 화폐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면 비트코인은 그 변화의 끝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